압도한다. 도로를. 특히 골목길에서. 안녕하십니까 가가이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강원도 태백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바이크, 오토바이, 소위 말하는 헬멧을 들고 있잖아요. 오늘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할리 데이비슨 호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할리 데이비슨 하면 이제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잖아요. 나만의 개성, 자유를 찾는, 또 마초적인. 오늘 할리 데이비슨 호그 행사 참가하기 위해서 정말 딱 맞는 또 다른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대형 픽업 트럭 GMC 시에라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할리 행사 참가와 함께 이 할리의 독특한 문화뿐 아니라 시에라 드날리 에디션, 얼마나 매력이 있고 얼마나 마초적이고 한국의 아파트 생활에는 또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차다. 그 장점, 정말 너무 반했어요. 너무 식은땀도 흘렀지만 주차할 때 골목에서. 자, 드날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와, 전면. 제가 탔던 차 중에 보닛이 가슴 높이만큼 오는 차 정말 드물죠. 포터 정도 느낌인데 훨씬 굉장합니다. 이 드날리의 전폭이 2065라 더구나 이게 사이드 미러가 보시다시피 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터라든지 현대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미러가 이게 수직형이잖아요. 이거 넓어가지고 정말 골목 지날 때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는데, 이 전면 보십시오. 이 GMC 지무시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선보였던 차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분들한테 익숙한 차인데, 그거를 이렇게 잘 마초적인 것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울러 헤드라이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 주간 주행 등을 약간 역디귿자, 디귿자 정체로, 요 부분은 많이 보이죠. 르노 삼성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 전체적으로 제일 큰 건 수직형으로 떨어지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크롬으로 장식한 범퍼까지. 이 두께감, 이게 GMC 시에라 대형 픽업 트럭의 마초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닛은 그냥 평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네요. 왜? 전면에 이 크롬 그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닛까지 복잡하면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GMC 딱 봤을 때 앞에서 딱 보면 우와 이거 뭐야 하다가, 자, 옆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관전이 있습니다. 이제 드날리 최고 트림인데 22인치 휠입니다. 무려 22인치 휠이 아주 아담하게 보이죠. 저기 그냥 번쩍번쩍 크롬 코팅한 걸 휠을 바꿔 달고 24인치까지 바꾸는 경우도 봤는데, 또 기본적으로 드날리 이 시에라의 강인함, 무거움, 마초적 남성다움을 잘 표현해주는 휠이네요. 22인치가 이렇게 아담하게 보일 수 있는 휠하우스다. 4륜구동 대형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물론 휠베이스가 3,600이 넘지만 진입각 자체는 굉장히 오프로드에 진입하게 되도록 상당히 깊게 파놨습니다. 휠하우스는 크지만 프론트 오버행은 짧게, 상당히 짧게. 제가 보기에는 요즘 나온 BMW 시즌 5 휠하우스 프론트 오버행이 짧은 것 같아요. 그냥 직각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 느낌이 옆면에서 잘 살아져 있습니다. 옆면은 특별한 포인트는 없어요.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크롬으로 발 받칠 텐데, 이건 제가 이따 탑승할 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178인데도 굉장히 탑승할 때 불편해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드리고, 이 탑승 게이트가 옆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옆면은 전형적인 픽업 트럭, 연료 탱크도 딱 이 왼쪽에 일반적인 픽업 트럭 위치에 달려있고, 크게 꾸밈은 없습니다. 그냥 긴 면과 약간의 긴 직선을 통해서 더 큰 폭과 이 길이가 무려 5,900이 넘습니다. 그래서 6m에 육박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덩치를 자랑했던 캐딜락 ESV, 캐딜락 롱 리무진 버전보다 더 깁니다. 자, 이제 후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트럭, 픽업 트럭의 정석이죠. GMC, 지무시. 우리 이제 옛날에 6.25 때 그렇게 일본식으로 발음에다 지무시가 달려있고, 드날리 에디션이 크롬으로 코팅돼서 잘 정리되어 있고요. 수직형으로 떨어지는 건 다 비슷한데, 이
시에라 대형 픽업 트럭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짐을 싣기 편한지, 그러니까 정말 한 60년, 70년 개발해온 노하우가 그대로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쌍용이 아니죠. KGM의 렉스턴 스포츠카도 활용도는 참 좋은데 적재하는 부분의 노하우는 만큼은 GMC가 정말 최고입니다. 사실상 이 픽업 트럭, 그 대형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는 저도 이제 할리를 타고 미국에 횡단을 한 게 벌써 2번인데 그때 늘 봤던 게 픽업 트럭이 그 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견인입니다. 제가 제일 기억났던 그 미국인 친구는 캠핑카와 할리데이즈 오토바이 2대를 연결을 해서 미국 전역을 도는데 은퇴한 이후에 무려 3,900, 그러니까 4톤에 육박하는 견인력을 갖고 있어서 브레이크까지 연동을 해서 맨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 브레이크가 밟으면 같이 캠핑카도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그 견인 장치가 사실상 대형 픽업들의 최고의 매력이죠. 마초적인 디자인 때문에도 훌륭하지만 기본적으로 GMC 대형 픽업 트럭은 견인을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뭐 이제 캠핑 트레일러라든지 요트라든지 뭐 오토바이 2대 정도 싣고 다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보통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할 때는 요트를 또 내지는 캠핑 트레일러를 연결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톤에 육박하는 견인력을 갖고 있다. 6.2 V8 엔진, 4기통이 죽는 V8 엔진 달고 있죠. 이 제대로 V8이기 때문에 배기구를 크롬 코팅을 딱 예쁘게 뽑았습니다. 이 부분이 돋보인다기보단 제대로 된 V8의 듀얼 배기구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적인 수직형 테일램프, 뭐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고 맞춰적으로 처리했다고 보입니다. 자, 이 GMC 시에라 드날리가 얼마나 적재함이 편하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부러웠어요, 이 부분. 제가 캠핑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 버튼이 있는데요, 2개가 있습니다. 이제 2개 버튼이 달린 이유가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적재 공간 열개는 맨 밑에 걸 누르면 일반적인 위에 덮개는 전동으로 이제 별도 리모컨을 열 수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네, 리모컨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고, 가장 큰 매력은 올라갈 때 아까 말씀 잡을 공간이 없잖아요. 이걸 딱 빼면은 여기 밟고 잡고 이런 노하우들이 정말 오랫동안 픽업 트럭이 미국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자 화물 운반 수단을 썼던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봉을 딱 만들어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해놨고요. 자, 이제 계단식으로 변하는 형태의 적재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위에 걸 누르면요, 위에가 이 상태에서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정말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술도 마시고 낚시질도,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정말 딱 맞는 2명이 앉은 낚시질하고 거기 아침 맥주 마시고, 이 계단식의 노하우가 저는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이 픽업 트럭 할 때마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키가 좀 작아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그 적재함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 드날리 픽업 트럭을 할 때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동으로 이제 적재함을 닫고 실내 그리고 주행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이랑 2열 실내 공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열부터 얘기를 해보죠. 문을 딱 여는 순간 이렇게 발받침이 탁 튀어나옵니다. 아주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받침에 여기는 옆에 버튼을 크게 큼직한 버튼을 딱 누르면 옆으로 이동합니다. 가운데 있는 짐을 꺼낼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냥 타기엔 너무 힘들어서 전동 사이드 스텝이 기본입니다. 자, 2열 공간을 보시죠. 생각보다 2열은 넓지 않아요.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굉장히 넓고 높은데 방석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방석을 많이 튜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이한 기능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큰 차에 뭐 이런 게 필요할까 했는데 여기에 작은 보조 공간이 달려 있고요.
아울러서 방석 시트를 90도 접으면 밑에 또 다른 적재 공간이 나와요. 시트가 푹신푹신한데 방석이 조금 짧아서 허벅 쪽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 헤드룸은 엄청난데 픽업 트럭이 한 개지만 이 등받이가 서 있기 때문에 장거리 뒤에서 타면은 조금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열을 많이 쓰겠다 하면은 이 부분은 뭐 미국에선 튜닝하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열은 공간은 무지 넓지만 방석은 조금 짧다. 팔걸이도 방석만큼 엄청나게 커요. 좌우에 하여튼 등받이 쪽에 히든 포켓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에라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드날리 탑승을 했는데요. 정말 광활합니다. 그리고 버튼도 어떻게 이렇게 큼지막한지 이 글로브 박스 보시고 이 크기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랑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데 그 캐딜락 탔을 때 그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버튼 정말 큼직큼직합니다. 특히 엔진 스타트 버튼 이거 V8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공조는 상대적으로 다 이제 물리 버튼 거의 물리 버튼을 뺐는데 조금 작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일반적인 차로 본다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V8 들어왔는데 뭐 튜닝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정숙하고 진짜 사이런트 엔진 V8 그 느낌보다는 스티어링 휠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우 픽업 때 조금 작은 느낌이었지만 뭐 잡는 그립감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고 요 패드 시프트가 이제 L단으로 놨을 때 쓰는데 10단까지 1단부터 10단까지 정말 촘촘하게 잘 기어 변속이 되는데 약간의 이 마징가제 특히 뼈쪽 튀어나온 토끼의 귀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엽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를 크게 통일을 했고 디지털 계기판이 굉장히 예전에 그 아날로그 느낌을 많이 살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글자도 커가지고 보기 좋고요. 저희가 연비가 230km 여기 태백까지 오는 동안 8.4가 나왔으면 놀라운 연비였는데 정석 주행을 하면은 정말 두 자릿수 잘 나옵니다. 공조 덕트는 엄청나게 큼지막하다. 디자인적으로 뭐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큼직큼직하다. 그리고 소박한 럭셔리, 이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럭셔리한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좀 투박은 합니다. 굉장히 투박한데 픽업 트럭, 대형 픽업 트럭에 딱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소재 그냥 닿는데 되게 좋고 나머지 조금 마감이나 조립 품질은 조금 엉성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자, 이제 드날리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가장 큰 시승 포인트는 이 V8 엔진이 얼마나 마지막 V8 엔진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그 다음에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2.6톤에 육박하는데 2.6톤이 채 안 돼요. 생각보다 저는 가볍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최근에 나온 캐딜락 리릭이 2.65톤이거든요. 리릭보다 거의 100kg 가벼운데 이 무거운 중량, 이 지금 저희 거의 100kg 육박하는 3명이 타고 달릴 때 어떤 승차감이 있지, 프레임 바디잖아요. 이제 승차감이 어떨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시동 걸었을 때 좀 저희 영상 마이크 속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정말 조용합니다. 사일런트한데 V8 엔진의 그 중후한 맛이 튜닝을 안 해서 그런지 너무 조용해서 시동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하이브리드인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합니다. 하초반 가속도 정말 부드럽게 진행되네요. 이렇게 지금 고트 리조트로 내려가는 길인데 L로 놓고 거의 L1 1단까지 이 촘촘해가지고 패들 시프로 잘 엔진 브레이크를 쓸 수 있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도 거의 지금 운전을 했는데 10단까지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이 발진 가속이라든지 중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갈 때도 6.2 엔진의 매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놀라웠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서울에서 태백의 오트리조트까지 올 때 시내에서는 5km 넘기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오니까 한 100km 정도 정속주행, 100에서 110km 아다스 켜놓고 정속주행을 하니까 12km 두 자리가 그냥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야, 이게 V8 엔진에 이제 4기통이 휴지되는 연비만큼은 정말 예상 밖이었다. 저희 지금 평균 연비가 240 정도 달렸는데 8.3. 물론 시내 주행이 일부 빠져 있지만 공인 연비 6.6인데 공인 연비 6.6은 시내만 다니지 않는다면 충분히 7, 8
고속도로만 주행하면은 90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비는 상당히 놀라웠었어요. 이 덩치에 어땠을까 했는데 나름 에어로다이나믹도 꽤 잘 작용하는 탑니다. 시동 걸었을 때 이 그 부드러운 V8 엔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속에서 한 50km 정도에서 100까지 쭉 끌어올릴 때 그 V8 엔진이 배기음 적절하게 중저음으로 쫙 넣으면서 정말 뒤에서 쭉 밀어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살짝 밟을 때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은, 전혀 퇴직을 안 했는데 그 자연 느낌 안에 엔진의 음으로도 이건 정말 타보지 않고선 얘기하기 어려운 표현이네요. 암사자의 울음소리 같다. 뭔가 카랑카랑하게. 하여튼 뭔가 이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게 쫙 올라오면서 기분 좋게 가속이 쫙 진행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140km 이상 넘어가면은 힘이 딸린다기보다 차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풍절음도 좀 거세고. 이건 100, 20km 이 정도까지 쭉 달리면서 추월할 때 정도만 140, 50 쓰는 그 엔진의 매력인 것 같고,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기자들도 같이 운전을 했는데 RPM을 사실상 3000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거의 3000 이내에서 항속 주행할 때는 2000 이하고, 배배기량의 매력이 그 부분에서 이게 낮은 RPM에서 토크를 쫙 끌어올리기 때문에, 60이 넘는 토크를 쭉쭉 끌어올리기 때문에 기분 좋은 가속, 그 부분이 쥐어짜는 이제 혼다 엔진 만 RPM까지 쥐어짜는 그 매력도 있지만, 대배기량 엔진의 그 재미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저 RPM에서 쭉쭉 밀어줘. 터치 버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용에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버튼이 워낙에 커서, 그리고 기어 변속도 약간 이게 항공기 그 느낌이 나게 큼직합니다. 작은 게 없어요. 작은 게 그냥 다 큼직하고. 60에서 지금 100으로 쭉 끌어올리는데 추월 가속이 머스탱 느낌 나는 가속력 죽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해놨는데 화면도 커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네요. 디테일적으로 인테리어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럭셔리한 괜찮은 소재에 투박한 큼직한 문고리부터 컵홀더까지 곳곳에 적재 공간을 만든 그 부분이 대형 픽업 트럭 GMC 시에라 드날리 버전의 매력인 것 같고요. 이거 또 칭찬할 부분이 하나 있네요. 이 캐딜락에도 달려있던 이제 디지털 룸미러잖아요. 약간의 발열이 있는데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봐도 별로 어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각을 잘 잡아두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기자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현대기아가 요즘에 이게 디지털 룸미러 많이 기본 적용하잖아요. 이제 옵션으로 달려있는데 굉장히 어지럽고 발열도 많고 비가 오면 전혀 안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캐딜락은 꽤 오래전부터 이 디지털 룸미러를 썼는데, 시에라도 같이 공용을 하지만은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방석은 상당히 푹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상만큼 푹신하지는 않지만 미국 차의 그 대형 픽업 트럭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방석이 크지 않아요. 일렬도 푹신은 하면서 몸의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는데, 허벅지 지지를 끄집어내는 거라든지 럼버 서포트 기능이 이렇게 그런 스포츠카의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여유롭고 그냥 적당히 적자한 이후에 장거리를 편안하게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한 90, 100 켜놓고 그냥 1000km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다. 딱 그런 용도에 맞춰진 거지, 이걸 날렵한 핸들링 도심에서의 치고 나가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딱 맞는 시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방석은 좀 작다.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깜빡이 소리 정말 대형 픽업 트럭답게 또박또박하게 잘 들립니다. 핸들링이라는 부분은 이게 저희가 어제 오토리조트 이게 올라가는 길에서 차가 생각보다 코너링이 생각보다 이 무게인데 바퀴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접지력이 생각보다 꽤 괜찮게 잘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자로된 듯한 핸들링하고는 좀 다르지만 깊은 코너라든지 이랬을 때 차가 이제 셰시의 밸런스라든지 서스펜션, 이게 에어 서스펜션은 아니거든요.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터는 에어 서스펜션은 아닌데 전자 가무식인데 서스펜션에 그 차체를 잡아준 밸런스 그 기능이 이 노하우가 정말 느껴집니다. 그래서 깊은 코너에서 생각보다 코너를 잘 타고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고속도로에서의 가속뿐 아니라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은 하여튼 중에서 고속, 저속에서 중속 팍 치고 올라갈 때 그 V8 엔진이 딱 주면서 후륜에서 밀어주는 이 느낌. 이게 역시 V8 시에라의 최고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에라 한번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매력은 V8, 저렴한 자동차세, 그렇죠. 이 V8이어도 화물 픽업이기 때문에 저렴한 자동차세. 도로에서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 그 부분이 GMC 시에라의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카가이 구독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